오늘은 황진이는 왜 서화담을 유혹하지 못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황진이 그러면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고 조선왕조 시대의 야사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황진이와 관련해 가지고 송도 삼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시대 개성에서 뛰어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연폭포, 서화담, 그리고 황진이를 송도 삼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황진이는 조선 그 중종 때 한 진사의 그 딸로 태어납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고서를 탐독을 했어요. 그런데 출신은 맹인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서얼이었다. 그러니까 본부인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황진이는 용모가 뛰어났어요. 아주 예쁘고, 그런데 재능이 또 뛰어나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대부가가 아니면은 공부를 별로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시조를 잘 지어서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또 가무에도 능해가지고 거문고를 잘 타고 노래로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고 그럽니다. 그녀가 그 15살 때 그 동네 총각이 황진이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연모를 하다가 상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명월이라는 기생이 되었다, 이렇게 야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고매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혐오를 해가지고 10년 동안을 면벽수도하던 천마산의 그 생불이라고 하는 지족선사를 유혹을 해가지고 파괴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고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벽계수 이창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의 종친입니다. 아주 근엄하고 지조가 있어요. 기방출입 같은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장이 뛰어나고 성품 또한 호방해가지고 조선의 군자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러나 황진이 앞에서는 한낱 범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지었다는 시조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그리는 여자의 그 진솔한 감정을 그리고 있다. 시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것들이 동짓달 긴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개성에서 아주 대단한 선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서경덕인데, 황진이가 들으니까 유혹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저는 남자 아닌가, 그 양반네의 위선 오만함, 이 콧대를 한번 꺾어놓겠다, 이래가지고 황진이는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근데 서경덕은 그 당시에 학문에 정진을 하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공부를 제가 하러 왔습니다, 이러고 찾아갔어요. 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황진이는 서경덕의 문화에 들어간 후에 어느 날 밤에 서경덕의 처소로 할그머니 들어가서 은근히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경덕은 목석처럼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풍모를 존경한 나머지 참 제자가 될 것을 간청을 해서 평생 동안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황진이는 스스로 말하기를 박연폭, 서화담, 그리고 자신을 일컬어 송도 삼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서화담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경덕은 그의 어머니가 공자의 사당에 들어가는 태몽을 꾸고
서경덕을 낳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고 19살 때 선교랑 이계종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평생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학문에 전념하다가 5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서는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14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유학 경전을 접하게 됩니다. 서당의 훈장이 말하기를 선생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홀로 깊이 생각하여 15일 만에 알아내고 말았으니 너는 상서를 사색으로 깨우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밭에 가서 푸성귀를 뜯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냥 빈 바구니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8살 때 대학의 경물치지를 읽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학문을 하는데 먼저 경물을 하지 않는다면 책은 읽어서 어디에 쓰겠는가 뭐 이랬다고 그럽니다. 31살 때는 조광조에 의해서 혈량과에 응시하도록 수석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사양하고 개성 화담에 서재를 세우고 학문 연구와 후학을 기르는데 주력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1531년에는 어머니의 간청으로 43살의 나이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를 했지만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1544년에는 김한국 등이 후릉참봉이라고 하는 벼슬을 추천했지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아서 입시 출세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서영덕은 왜 출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 학문으로는 당대의 석학이었지만은 그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가 살았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의 전국 혼란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살인과 훈구 세력 간의 다툼이 심해가지고 4대 사화가 이 시기에 일어났는데 관료와 지주계급은 토지 검병과 사치 행각을 일삼아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계속해서 토지를 상실해 가던 이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사상을 가진 선비로서 당쟁이 회오리 치고 부패한 관료사회에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싫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46년 명종월년에 58세를 일기로 서경덕은 세상을 떠나는데 1575년에는 후의정에 추령이 됩니다. 당대의 명기로 이름을 떨치던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고 벽계수를 유혹했지만은 유독 서경덕만은 유혹에 실패한 후 평생 존경하는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은 해동가요, 또 청구여원의 청살리 벽계수야, 동지딸, 긴긴밤 등 주옥 같은 시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성 장단에는 지금도 황진이의 무덤이 있고 그녀가 살던 이 우물고개에는 약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